먼저 그릇에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수정 메뉴를 드롭다운하면 보이는 보라색 아이콘들 중 가장 아래 아이콘, 두껍게 하기 도구입니다. 먼저 본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께 조작기로 안쪽으로 적당히 잡아당겨 봅니다. 두껍게 하기 도구는 특별히 따로 각지게 보기 모드를 적용시켜 주지 않아도 Alt E 혼합 보기를 적용한 것처럼 미리 보기 표시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안쪽의 바닥과 벽이 만나는 내 귀퉁이를 보면 이렇게 면이 포개져 겹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껍게 하기는 되도록이면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곡률이 큰 곡면의 경우는 어느 두께 이상의 두께로 안쪽으로 두꺼워지게 되면 이렇게 면이 겹친 상태로 결과물이 생기게 됩니다. 부드럽게 보기에서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지게 보기로 보면 확실히 진한 색 모서리가 있어야 할 부분에 모서리가 없는 것이 보이죠? 허옇게 보이는 이 부분을 보면 면이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폼안경을 맞추려 해도 당연히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굳이 안쪽으로 두껍게 해줘야 하는 경우는 개체 복사 후 스케일 조정으로 안쪽 면을 만들어 윗면을 막아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껍게 하기 도구로부터 얻은 안쪽 면의 중첩부를 풀어내는 것은 초급에서 고급 사용자를 막론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니까요. 우리는 두껍게 하기 도구를 사용하여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5mm를 두껍게 하기 위해 -5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아래에 두껍게 하기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선명한, 소프트, 모서리 없음입니다. 선명한은 앞서 배운 각주기 기능을 적용시켜주는 것이고 소프트는 각주기 기능 없이 곡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없음을 누르게 되면 단순히 옵셋된, 간격 지우기 된 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 옵션에서 일반은 법선 방향으로, 축은 특정 방향으로 면을 옵셋시킵니다. 여기서는 유형을 소프트, 방향은 일반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 모습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위의 모서리가 평평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면 보기로도 볼까요? 옵셋된 바깥면이 안쪽 면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라 곡면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줘도 되지만 좀 더 균일한 간격의 옵셋면을 원한다면 명령 완료 후 균일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 명령을 종료하고 균일화 작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옆에다가 복사 개체 하나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Alt 1 각지게 보기 모드 설정 후 먼저 평면 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도록 하죠. 위에 보이는 모서리들을 선택해주면 피벗 지점은 어디 생겼을까요? 확대해서 보면 선택 모서리들의 정중앙 위치에 자동으로 맞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mm 옵셋을 원했으므로 그 지점인 연결 모서리 중간 상단 위치로 피벗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그리고 Y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주세요. 대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측면 모서리만 한 번 더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모서리 2개만 선택, 피벗 지점을 옮기고 X 스케일을 0으로 맞춰줍니다. 밑면에서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정면 뷰에서는 위아래 면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면 선택 옵션을 선택 후 윗면 하나 선택, 다음 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루프된 윗면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모든 면들의 중간에 위치한 피벗 지점은 안쪽 면의 상단 모서리 아무 곳으로 바꿔주시고요. Z 스케일을 0으로 해주면 피벗 지점 높이로 선택면들이 평평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면들을 조정해주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쪽 면들까지 선택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두께가 없어지잖아요. 정면 상태에서 아랫면만을 선택하기 까다롭다면 아랫면이 보이도록 뷰 방향을 살짝 틀어준 후 선택해줍니다. 대칭 기능이 적용 중이므로 일부 면들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피벗 지점은 경사가 틀어지지 않도록 외곽 모서리 위치로 재설정해주고요. 마찬가지로 Z 스케일을 0으로 하면 아래면도 평평하게 맞춰준 것입니다. 자, 이제 균일화 작업한 개체와 아닌 개체를 비교해 볼까요? 단면을 볼 건데 T스플라인 상태에서는 서피스처럼 표면 상태로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솔리드화 한 다음에 단면을 보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께 주기로 닫힌 T스플라인 본체를 얻었기 때문에 폼안경 종료와 동시에 솔리드 개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 메뉴의 단면 분석을 실행하고 XY 평면을 적당히 옵셋한 위치의 단면을 보게 되면 균일화 작업을 하지 않은 그릇은 사각 단면 꼭지점으로 갈수록 면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단면도 확인을 위해 단면을 하나 더 추가해 봅니다. 사실 이 그릇의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T스플라인 모델링에 있어서 균일화라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치 기반 모델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자동으로 유기적인 곡면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우리는 계획한 대로 T스플라인 개체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T스플라인 모델링 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차근차근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폼환경으로 돌아가기 전 지금 생겨난 솔리드 개체들을 꺼주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폼 피처를 더블 클릭하면 작업 중이던 폼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상단면이 너무 불뚝 솟은 곡면인 것을 각을 주기 위해서 모서리 삽입을 해주겠습니다. 육안으로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 각지게 보기 모드를 실행시켜 주고요. 수정 메뉴, 모서리 삽입, 모서리를 선택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기능이 켜져 있을 때에는 루프 선택을 통해 한 줄의 모든 모서리를 모두 선택 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폼 환경을 마치고 솔리드 변환 시 오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로 단계 백업 없이 모델링을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겠죠? 반드시 이렇게 대칭 구간의 모서리만을 선택 후 모서리 삽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 단일, 0.5로 확인해 줍니다. 루프면 가운데 위치에 모서리 한 줄이 생겨났습니다. 부드럽게 보기 모드에서 확인하여 원하는 정도의 각이 생겼나 봅니다. 이전 작업과 잠깐 살짝 비교해 볼 때 저는 Ctrl Z, Ctrl Y를 반복 실행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툴에서와 마찬가지로 Ctrl Y는 다시 실행하기 단축키죠. 각을 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번엔 방금 만든 가운데 모서리를 대칭 구간만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모서리 삽입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삽입 측면을 양쪽, 위치는 0.3으로 해줬습니다. Ctrl Z, Ctrl Y 반복으로 확인해 주고요. 좋습니다. 이제 폼 환경을 정리해 볼까요? 문제없이 솔리드로 변환이 잘 되네요.